적자 기업 중에서도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눈여겨서 봐야 되고요. 2024년 유망 섹터 한 가지 꼽자면 저는 무조건 AI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이제 과거에 인터넷 혁명과 같이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1100만TV라는 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1100만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저희 생각을 그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저희 생각을 담은 책을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그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입니다. 아예 그 곱하기 100이,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은 한 종목에서 100배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100배 수익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의미는 사실 이제 한 종목에서 100배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20년 동안에 100배를 이제 그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 30대 중반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봤지만 그 자녀 교육하는데도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노후 준비는 특히 먼 미래고 노후 준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20년 후를 대비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루게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 세월이 이제 손살같이 흘러가서 어느덧 보면 이제 50대 중반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해도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그 30대 중반 정도의 분이라면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30대 중반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50대 중반에 100배를 만들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억을 만들어서 노후 준비에 사용하자,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배인데, 뭐 이제 물론 퇴직금이라도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다른 연금도 있고 이렇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30대 중반에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배 수익을 내서 50대 중반에 10억을 만들어서 은퇴 자금으로 사용한다. 사실 이게 제 목표이자 컨셉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26% 이제 복리로 매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게 26%가 돼야지 이제 20년 만에 이제 딱 100배가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 다른 그 섹터에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는 저는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100배 수익을 20년 만에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성장주의 그 상승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성장주의 그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데,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들은 보시다시피 그냥 쭉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와 실적의 관계는 Y는 AX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입니다. 그렇지만 성장주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Y는 AX 제곱과 같이 2차 함수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주식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도 대개 20% 상승하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도 30% 상승하는 게 이제 보통 주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10배씩 20배씩 올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는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는 40%가 올라가고, 이익이 30%가 늘면 이제 주가는 90%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대박 종목들은 다 성장주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성장주 주가는 왜 실적에 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2차 함수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느냐? 이제 그 비밀은 이제 PER에 있습니다. PER.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은 통상적으로 1단계 상승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만 주가가 상승하는 1단계 상승에 그치는데, 성장주는 2단계 상승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이것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도 10배가 상승하고, 이익이 2배가 늘어나면 주가도 2배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섹터의 주식들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장주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는 뭐냐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 이 투자자들이 회사의 성장성을 인정해가지고 높은 PER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2차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PER이 10배인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분야에 뭐 2차 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성장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이익과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성장성을 이제 또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PER, 적용 PER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뭐 PER을 10배를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10배를 더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PER이 100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의 증가 때문에 10배가 올라가고 또 PER을 10배가 올려주기 때문에 또 10배가 올라가고 해서 10 곱하기 10은 10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100배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성장주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PER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대박 종목은 다 성장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주가라고 하는 게 사실 주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똑같이 이제 지금 이익이 10억이 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본금도 뭐 똑같고 예를 들면 뭐 매출도 똑같고 이익도 10억이다 똑같다. 그럼 A라는 회사는 뭐 예를 들면 한 2년 후에 이게 10배가 올라갈 것 같고요. B라는 회사는 그대로일 것 같으면 2년 후를 바라봤으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A라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미래의 성장성이 사실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제 위험한 회사 해갖고 뭐 적자 회사가 위험하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자 회사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자도 적자 나름입니다. 적자가 나면서 성장을 못하는 회사는 당연히 훨씬 더 위험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지 않는 회사가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현재 그 회사에 있는 현금을 계속 까먹으면서 나중에는 없어질 회사. 사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그 선택 기준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적자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적자인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성장을 멈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 중에서도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눈여겨서 봐야 되고요. 흑자 기업 중에서도 성장성이 멈춘 기업도 역시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적자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투자 대상에 넣어야 되고 흑자 기업이지만 성장이 멈춘 기업은 주의해야 할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자금이 조달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는 흑자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성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금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루닉 같은 회사가 자금 조달한다 그러면 뭐 사실 적자여도 자금을 조달하려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루닉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13,000원일 때 소개를 했는데 딱 그때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뭐냐면 적자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가 어떤 기업을 소개해주면 이 사람들은 딱 네이버 가가지고 재무제표 싹 보고 적자다 그러면 이건 싹 그냥 제껴버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그냥 갖고서 하면은 사실은 그 루닉 같은 기업을 접했다고 해도 그냥 싹 패스를 하니까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32,000원대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쥐꼬리만한 이익인데 너무 고평가됐다. 또 이렇게 해서 패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앞으로 뭐 7배, 8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 루닉 같이 10배 오르는 기업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얘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미국의 오프라인 그 비디오 체인점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했던 게 이제 블록버스터인데요. 제가 미국 살 때 주말마다 하나씩 그 빌려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블록버스터가 파산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PR 같은 그런 투자지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보진 않았는데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경쟁업체로 부상하던 회사가 이제 딱 넷플릭스였는데요. 넷플릭스는 아마도 그냥 엄청난 적자에 재무제표도 형편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넷플릭스는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흑자가 나면서 PR 같은 투자지표 훌륭한 블록버스터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적자지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뭐 지금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에 투자했으면 원금도 다 날렸고요. 넷플릭스에 투자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도 좋은 적자인지 나쁜 적자인지, 흑자라도 좋은 흑자인지 나쁜 흑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성장이 멈춘 기업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계속 회사에 있는 현금을 보유하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릴 회사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요게 유막 종목들이라고 해서 2022년 말에 이제 제가 했는데요. 루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노믹트리, 비트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이오플로우도 포함돼서 5종목이었는데 제가 이오플로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28,300원 할 때 그냥 다 같이 팝시다. 이제 사실 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익률을 83%로 이제 확정을 짓고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남은 회사들이 요 4개입니다. 요 4개. 루닛은 1년 만에 최대 10배가 올라서 이제 10배가 거의 생각보다 빨리 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650%가 최대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성장주라고 관심을 가져보자고 했던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게 이제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아직도 갖고 있고요. 이것도 뭐더라 뭐 하여간 댓글 보면은 뭐 5만 원에서 반토막 났다 막 이런 거 썼는데 사실 포트에 편입한 가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000원인가? 그래가지고 한 번도 뭐 손실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예. 그게 이제 23,000원에 넣었던 게 이제 5만 원 갔다가 좀 떨어진 적은 있지만, 근데 저는 그 기업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서 아직도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한 거의 37,000~38,000원 아마 할 겁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장주에 절대 몰빵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본인의 성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원금을 손해보는 건 견디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장주 투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성장주 투자 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식 투자도 권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원금에서 손실을 보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막 그냥 일손이 안 잡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은행 예금을 하거나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직장 생활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주식에서 손실을 보면은 그냥 막 회사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업에 훨씬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권하지 않고, 제가 성장주는 그래서 항상 일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손실을 보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런 금액만 하자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말자. 성장주 투자할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이유가 뭐냐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또 그냥 여기서 좀 손실을 봐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한 거고요. 예를 들면 1억을 하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예. 2024년 유망 섹터 한 가지 꼽자면 저는 무조건 AI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AI가 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AI 중에서 어디가 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도 보면 AI의 그 도도한 흐름이 쫙 흘러갔는데, 이게 이제 그 쪽에서 보면은 2023년 초에는 그 오픈 AI 챗 GPT 때문에 그 순수 AI 관련주가 이제 부각이 가장 먼저 됐었고요. 그러다 이제 또 생성형 AI에 그것도 GPU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GPU가 모자란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AI 가속기에 HBM이 또 필요하다 그래갖고 SK 하이닉스가 또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MLB를 만드는 또 이스페타시스가 부각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처음에는 순수 AI 쪽에서 출발해서 계속 스코프가 계속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AI 스코프가 넓어질 거로 판단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쪽은 그냥 온디바이스 AI하고 그다음에 NPU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말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오픈엣지라든가 퀄리타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큰 상승을 했고요. NPU 관련해서도 뭐 리노공업 같은 데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 AI 중에서 어디로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이 이제 그 비전 프로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승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민간 우주기업 두 곳이 이제 세계 최초의 그 타이틀 자리를 놓고서 무인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로보틱하고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이라는 데인데, 이제 성공을 하면 1969년에 달에 착륙하는
최초의 그 민간 기업이 될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하고 블루 오리진의 그 우주 여행도 본격화될 것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우주 항공 관련 기업의 주가도 강세가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도 이제 2024년에 좀 혁신 기술로 부각이 되면서 1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AI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미국의 엔비디아, AMD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온디바이스 AI가 만약에 그 대형주 쪽으로 옮겨간다면 이제 삼성전기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NPU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비상장 3인방이 있습니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그리고 사피온. 이들은 모두 다 AI 반도체 설계에 그 특화된 팹리스 기업인데요. 이들 비상장 3인방 중에 누군가가 이제 상장을 하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인텔리안테크를 제가 수혜주로 꼽았는데, 인텔리안테크보다 만약에 탄력적 상승을 원한다면 이제 새로 상장한 컨텍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컨텍 같은 회사는 이제 오버행 물량을 소화 중이어 갖고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넥스트 칩에 관심이 좀 있는데, 만약에 넥스트 칩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상당히 만약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매수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또 섹터를 보고서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섹터보다는 종목을 보고 이제 고르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바텀업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섹터보다는 이제 종목을 보고서 이제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내년에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종목은 이제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제 이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스스로 공부해보고 판단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AI는 이제 과거에 인터넷 혁명과 같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이제 그 광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혁신 산업 사례를 꼽자면 비행기하고 자동차 발명이 있고요. 둘 다 이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비교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1990년대 말에 탄생한 인터넷이 있고, 저는 이게 AI하고 로봇이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